배센트로 안 된다면 트럼프가 직접 나설 것이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부편 관세로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강달러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트럼프 본인이 직접 나설 것이란 얘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해결책 가운데 일부 내용이 나와서 현재 월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참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증시도 이슈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상황이 우리나라 내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라의 그 대통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긴박한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예.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좀 사실 그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현안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출렁거리는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시장도 사실 그 현안 나온마다 변동성이 출렁거리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안별로 한번 정리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작년 12월 PPI였었죠. 그렇죠.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거로 봤습니다. 근데 증시가 좀 한 해에서 장 초반에 좀 상승했었죠. 근데 역시 내일 발표된 CPI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3% 지금 예상은 2.9%인데 3% 나오느냐? 그럼 몬스터가 되겠죠? 급락한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에 지나갈 때 그때 아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 이렇게 일중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나오네요. 저렇게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오후장 들어서 전진적 관세안이죠. 요건 그렇죠.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미국 증시에서는 이게 가장 큰 탑뉴스죠. 전진적 관세안이 나오자 일제히 급등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준은행의 어떤 그때마다보다는 사실 추세에서 이렇게 피벗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그래서 피벗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니냐 부분에 일부 완화시키면서 주가의 상승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나 역시 내일 발표되는 작년 12월 이렇게 CPI가 굉장히 지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수 자체는 3대 지수로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된 뭐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상승세를 보였을 거고 그다음에 금리와 민감된 이러한 CPI 공포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지현 PD께서 속보로 전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가 AI 칩스의 수출 통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CES도 부진했다. 실제로 그렇게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CES에서 기조연설했던 젠스랑이 그렇게 눈에 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눈에 띄는 얘기를 못한 것 같다 하는 평가를 해드렸습니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트럼프의 사실 비수혜적이다 이런 거 맞물려서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이렇게 하나증권 이렇게 해서 AMD도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서학개미 분들의 이렇게 고통이 좀 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주요 현안별로 하나씩 보다 보니까 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려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방금 전에 짚어주신 점진적 과세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블룸버그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관세가 트럼프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또 일괄 보호평 관세를 때린다니까 인플레가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그 인플레 증가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급체금리는 강달러죠. 이게 이제 미국 증시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재정 인플레, 국채 수급에서 디폴트 문제, 양에서 금리를 올라가지 않게 되냐 하는 이 측면에서 고금리 강달러 인플레 쇼크가 지속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이걸 진정시킬 것이냐. 제닛 앨런 것처럼 이렇게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베센트가 트럼프가 직접 나서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측면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사실 그 보호평 관세를 통해서 각국의 그 평가 절상을 받아내는 그래서 강달러를 한 번에 누그러뜨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편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도 선별 관세에 비해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직접 환대는 것보다는 협상의 카드로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홍앵커랑 나랑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내주면 예. 협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뭐냐 찔끔찔끔 간을 치고 이렇게 해야지 협상력이 교육 상대로부터 줄까 말까 주고 안달이 나는 거거든요. 예. 이게 협상 카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일발 관세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보편적으로 자막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점진적으로 매월 2에서 5%씩 이렇게 올리지 않느냐. 그러면 간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압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력을 아주 증폭시키는 거죠.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면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협상력을 증대시키는과 함께 일괄 보편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 증발, 고금리, 강달러 문제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아킬레스건을 해소한다 이런 측면이니까 사실 이 소식이 아직 그 대통령에 보고돼서 최종 인가는 나온 건 아닙니다는 트럼프의 실질적으로 자기 키즈들에서 채웠으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게 확정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인플레 문제, 고금리 문제, 강달러 문제 이래서 지금 월별로 이렇게 점진적 관세가 나왔습니다는 추가적인 대책이 뭐가 나올까 하는 것이 지금 증시적 측면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 이 전기톱 공약이 재조명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김재현 PD께서 뒤쪽에 이렇게 네 분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그 부켈라 대통령 이쪽이 좀 굉장히 얌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 좀 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선도 길고 전기톱도 공약하던 밀레 후보도 이게 턱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턱선이 많으신 분이고 이게 제가 트럼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 특징이 가죽 잠바를 많이 하고 트럼프는 좀 몸이 있기 때문에 가죽 잠바도 원피스처럼 입는 거로 해서 다들 좀 아실 겁니다. 공통점이 많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천재냐 약간 또라이냐 하는 측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괴기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요. 네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 표방하는 정책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냐 사실 밀레이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노믹스의 2.0을 이미 시험해서 취했다 하는 얘기가 아마 시청자분도 아시기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현안들은 이 밀레이 후보의 대책의 성공작이니까 이 대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추가적으로 인플레 대책, 고금리 대책, 그다음에 강달러 대책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책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정부 공약, 정부 부처 줄이고 공무원 수를 절반을 줄였습니다. 절반보다 더 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국민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 수에 대비해서 7%까지 공무원 수가 됐었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2% 밑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재정 수지 같은 건 빨리 개선되겠죠. 그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공약은 바로 부패 현상은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킨 게 시장 경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피날레는 역시 인플레 대책입니다. 자국 통합 폐쇄 문제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나중에 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는 중앙은행 축소 문제, 결국에 폐지 문제, 달러레이션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비서실장인 스위스 와일드도 모든 대책은 전반부에 결정된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결정된다. 행정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25개 이상 발동하겠다. 독재로 하겠다. 뭐든지 개혁은 초반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밀레이의 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지금 사실 그 밀레이 정부가 2023년 12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모두 1년에 추행했습니다. 남아있는 과제, 중앙은행 폐지 문제, 달러레이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혁은 질질 끌면 안 된다. 스위스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첫날에 결정된다와 마찬가지로 이게
밀레이 대통령도 1년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국민들이 정책 홍두가 되면서 경제 성과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대단히 큰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작년 초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 모델 그리고 증시에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수차례 전해주시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IMF 총재 최근 들어서 거의 극찬을 남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자,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조차 이 전기톱 공약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시청자분한테는 2014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가 될 때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시면 대단히 돈 벌겠습니다. 그 밀레이 후보의 전기톱 공약, 이 전기톱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는, 그러나 아르헨티나 주식을 사면 대단히 돈 벌겠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뭐냐,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 발표되는 IMF의 중간 전망하고 게로우가 IMF 총재가 아르헨티나는 대단히 성공하다. 기대보다 더 대단히 성공하다. 예.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조차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왜 선호할까? 그리고 시청자분이 미국 경제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당면한 현황과 관련돼서 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왜 환영할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수치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초반에 전기톱 공약이 무섭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집중시켜서 대성공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상징 인플레입니다. 2023년 12월 출범 초에 25, 이거 전월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공식이 하도 물가가 뛰니까 전월비 방식입니다. 25%씩 전월비를 띄웠습니다. 연료를 넣으면 여기 12 곱하면 300% 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지 마실 거면 2023년 11월 달 12월 수치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2.5% 떨어졌습니다. 1년 단위로 오면 아직도 높긴 합니다. 한 30%니까. 근데 300%가 넘던 것이 30%로 떨어뜨렸습니다. 연으로. 그리고 재정 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성적 재정 수지죠. 국가 디폴트 문제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5년 만에 흑자인데요. 밀레이 개혁 정치가 나온 이후에 1년 만에 일산 성과입니다. 무역 수지는 취임 첫 달 2023년 11월서부터 100억 이상의 사실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적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지수는 메르발 지수죠. 메르발 지수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아르헨티나 주식 좀 사십시오 했는데 출범 이에 200%가 넘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디폴트 같은 채권 지수를 보겠습니다. EMBI는 채권 지수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 2,500대에서 440대로 급락했습니다. 급락됐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안정적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장률 보겠습니다. 개혁 초에는 저항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저런 것이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IMF에서 17일에 발표되는 중간 전망에서 보면 게오르버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 5% 이상 된다. 자, 시청자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잡는다. 미국도 인플레 잡을 관세 때문에 재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지금 뭐냐면 취임 첫날에 연방부채 상한에 도달하고 6월 달에 엑스데이트가 된다. 이거 해결한다. 그리고 무역수지,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죠. 이거 흑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지금 주춤조리는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리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떨어지는데 올린다. 5대 현안을 밀레이 대통령의 이렇게 개혁 정치 전기톱 공약에서 성과를 보면 딱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이라든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대단히 쌍수를 치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공약에 대한 각종 극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 전기톱 공약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김지현 PD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인지. 아까
아르헨티나의 성과를 보는데 아르헨티나의 지금 주가 지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자막은 있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지수가 아마 시청자분이랑 같이 보고 하고 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지수가 저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오늘도 3.1% 급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모습인데요. 자, 전기톱 공약은 트럼프 노믹스 2.0 여기 나오죠? 예. 3.1%까지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저게 뭐냐?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그게 5만에서 6만 사이입니다. 지금 뭐냐? 8만이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기톱 공약을 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연호하는가? 트럼프 노믹스의 시험 무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톱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 기억을 하실 거로 이렇게 보고 방금 전이니까 트럼프 노믹스 2.0은 작은 정부 구상입니다. 너지를 통해서 정부 효를 통해서 연방정부 축소, 공무원 축소 이것도 지금 저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경제 공약,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금 감면, 인플레 대책 나오죠. 여기도 비트코인을 화폐 개혁할 것이냐, 금으로 화폐 개혁할 것이냐, 연준 폐지 계속해서 장은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무대에 있던 전기톱 공약이 앞서 말씀까지 미국 경제 당면한 문제를 전부 지금 해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밀레이 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화장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톱 공약뿐만 아니라 부켈레 대통령의 대책에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트럼프의 이 취임식에도 가장 먼저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먼저 초청했죠. 이 부켈레라는 조그만 나라, 인구 600만 나라가 예. 사실 대통령이 트럼프 취임 시에 다른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G7 국가보다도 더 먼저 일본으로 초청했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 사회 주는 사회점이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켈레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예. 트럼프는 비트코인 슈퍼항구로 저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대립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권 정치입니다. 철권 정치. 이게 철권 정치라는 게 마도드라라고 하죠. 범죄와 선표를 했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이게 뭐냐? 이게 무죄까지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허기 전까지는 예. 무죄 원칙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만 있으면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청송교도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국민 전체 2%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 엘살베도르가 아시겠습니다는 살인 무대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살인이 얼마큼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10만 변당 살인 건수를 보겠습니다. 2015년에 월평균 부켈레가 들어오기 전에 월평균으로 106건씩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서 작년 12월에 월별로 한 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서 금리나 재정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가 안정되는데요. 법치 질서가 항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니까 경기가 회복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영광 안 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열강 안 하겠습니까? 대회에서 트럼프 취임식에 일본으로 초청하는 거죠. 일본으로 초청하죠. 예.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아마 미국과 관련돼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악명 높은 살인율도 그렇고 이 각종 범죄가 사실 중남미 국가들 얘기하면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중남미 국가들이 사실 정도 차이가 문제지 예. 엘살베도르와 비슷한 것으로 굉장히 총기 난사 이렇게 해서 살인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돼 있다는 브라질도 현재 저도 뭐 김우정 회장 모시고 이렇게 브라질 갔을 때 정말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예, 소매치기도 그만큼, 그렇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부켈라의 신드롬이라 해서 이 부켈라 신드롬은 부켈리 시모리즘이다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분야에서 대유행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선글라스, 짙은 선글라스. 뭐 부켈레 대통령이죠. 그 트럼프라든가 예. 다들 한번 보겠습니다. 말레이 대통령도 선글라스를 자주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선글라스 자주 차지 않아요. 가죽 재킷, 이건 뭐 많이 하죠. 또 뭐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타는 거, 예, 이런 거. 파격적인 느낌. 파격적이죠.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부켈리스모리즘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소위 다크 브랜스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취임 시기에 시청자분 이 부켈레 대통령이 대외 대통령실에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우리 김천 PD께서는 사실 그 선견지명이 있어서 뭐 트럼프 취임 시기에 선글라스 끼거나 턱샘을 더 기르거나 가죽 재킷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스마트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해서 이 그림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사실 현지 분위기에서는 하도 그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본인의 상징대로 부켈리즘은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니까 검은 선글라스 끼고 수염 기르고 예. 머리 좀 기르고 해서 그 뭐 바이크인가요 뭔가 타고 예. 등장하지 않겠느냐. 뭐 실제로 본인의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럴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런 걸 또 트럼프가 원할 수도 있고요. 예. 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에 저 부켈레 대통령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예. 아시안 게임에서도 인도네시아 조코비치가 그냥 대통령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예. 아시아 올림픽 경기장까지 아시아 게임까지 쫙 해서 같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적으로 지금 강장 인상의 조코비치의 예. 인상을 확실하게 전 세계에서 하는데요. 트럼프 취임식 때 저렇게 스마트한 모습이 나타날까? 아니면 완전히 이 가죽 챙겨 입고 선글라스 나타날까? 그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예.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에 주목하는 거는 사실 현재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은 시사점을 줘서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사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정신 다 무너졌죠. 연일 사회, 살인, 예. 연일 마약, 만성적으로 동성애, 낙태 문제, 연일 자연재해 문제.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는 이게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다 보니까 한데요. 예. 사실 미국의 서북부 지역에 이렇게 자연재해 나타나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미국 사회가 그 검은 재가 타나는데 지옥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미국 사회가 지금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켈라가 알살바도르의 그렇게 혼란한 지역을 잡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잡아야죠. 그래서 트럼프의 첫날에 행정명령에서 뭐가 나타날까 하는 측면은 예. 각 분야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불법 이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행정명령으로 부켈로시모즘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첫 행정명령의 분야별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그 내용 중에 부켈로 대통령과 같은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 분야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를 행정명령으로 첫날에 내볼까? 이게 수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수치가 지금도 조율하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더 분야 보겠습니다. 젠더 분야는 낙태 동성애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거 건조시키겠다. 이거 관련해서 행정명령이 강하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의 청교도 정책이라든가 펀더멘탈, 본질을 약화시키는 이 펀더멘탈은 거시경제에서 성장률과 같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미국의 펀더멘탈입니다. 정말 근본 그렇습니다. 거죠?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마약과 낙태과 동성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총기 사건이라든가 근절시키기가 이제 대책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살바도르가 저거 경기부양책 추진하지 않더라도 법치 질서 확립하고 사회 불안을 줄여하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도 시장 경제 확립, 법치주의 확립 이렇게 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나죠. 그러면 감세를 하고 일반 사람이 재정 적자가 우려한다 하더라도 경기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 출소하고 국가 디폴트 문제 해소하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점진적 관세 점진적 관세 부과 방식과 함께 추가적으로 인플레 대책이라든가 고금리 대책이라든가 강달러 대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취임식과 맞물려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